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날로 심해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협박,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평화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참고 사례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무슨 군사 도발을 갖다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0억을 갖다가 들여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폭파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그것도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의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예고를 했고, 금강산, 거기도 우리 기업의 재산인데 김정은이가 저 너절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이러면서 철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이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된다, 평화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발언에는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니 북한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냉면집 옥류관 주방장이라는 애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와가지고 이름난 우리의 냉면을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항변을 못합니까? 왜 반박을 못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대깨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깨문들, 막 우리의 문프, 문느님, 뭐 달림, 뭐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랬던 애들, 이랬던 사람들, 분노를 할 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할 말을 잊은 겁니까?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한테는 토착 왜군이, 뭐 적폐니 친일파니 별소리를 다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북한 독재 정권, 반국가단체, 이런 대남 협박, 문재인 조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 단체로 어디 가서 자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독재 정권을 향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걸 그만둬라, 폄훼하지 말아라, 어찌됐든 이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인데 너네 감히 세습 독재자의 후예들이 모욕 조롱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옹호까지 해줬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2015년에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국군 장병 2사람이 다쳤습니다. 부상,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부상을 입었냐면은, 한 사람은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쪽은 이 허벅지까지 절단됐고, 또 다른 한쪽은 이 무릎 아래로 절단된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뭐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이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병문안 가서, 김정은 하사 병문안 가서 그리고 축 한 대 치면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 지금 오른쪽 지금 발목이 지금 절단된 사람한테 가서 짜장면을 얘기하는 이런 공감 능력,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쨌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8월 4일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을 일으켰고, 우리 군은 이거를 북한군의 도발로 규정을 한 다음에 8월 10일부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이 심리전 수단으로 해가지고 대북 방송을 재개를 한 겁니다.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재개한다면 그 확성기를 갖다 조준 타격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우리 군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이거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은 이렇게 협박을 또 했습니다. 8월 20일 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고사포를 쐈습니다. 직사화기도 쐈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155mm 포를 쐈습니다. 29발이나 쐈습니다.
북한 지역으로 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이 북한 지역으로 포를 쏜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8월 21일 자정이 좀 지나서 북한은 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48시간이 시하는 최후 통첩이다. 협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김정은은 같은 날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3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 선 조치 후 보고하라.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는 때려라, 응징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군에다가 신뢰를 한다는 걸 표명하고 전권을 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같은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전방부대의 군사행동 준비가 완료되었고 확성기가 철거되지 않는다면 최후 통첩은 더 이상 경고의 수준이 아니다 라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는 베이징, 북경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이게 지금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의 정치 군사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주러 북한 대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제하라고 요구를 하자 북한은 그 누구의 자제 촬영도 정세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일축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진짜 때리겠다,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럴 것처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측에다가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뭐 빈말이 아니네 뭐네 벨소리를 다 해놓고서는 우리 측에다가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왜 제안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워낙에 단호하게 우리의 생명,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걸로 위협하는 세력한테 단호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 가능성이 별로 없네, 도발이 안 먹히네, 협박이 안 먹히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담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8월 23일부터 이제 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협상은 3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 와중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도 황병서는 김정은 장군님 저기 얘기를 듣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평양에 갔다 왔다 이런 짓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장시간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런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8월 24일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다. 만약에 사과하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는 대북 방송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월 25일 33시간 가까이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 회담 결과 북한은 우리 측에다가 사실상의 사과로 해석할 수 있는 유감을 갖다가 표명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6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서 또 대남 협박이니 대남 도발을 자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대북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이렇게 몰아갔던 그 국면을 갖다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군사 도발 무슨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면전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합의 준수 평화 이런 걸 외친다고 해서 북한 저 독재 정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에? 아니 북한이 표현한 것처럼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라면 여적 이 모양이겠습니까? 이 남북관계가 이 한반도 평화가 북한이 핵포기를 안 했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라면 북한은 대화로 상대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안전,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세력한테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북한에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고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이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한테 꼬리를 내린 것 같아서 정말, 아니 왜 이렇게 국민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훼손하고 이런 짓들을 갖다가 이 정권은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이길 포기했는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예, 이 후속 소식과 관련해서는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월간조선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또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